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깜짝 놀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내를 만나서 6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제가. 근데 이제 사실 6주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많이 사귀어도 모르겠지만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유학을 갔는데 아내가 이제 분주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뭐하니라고 바빴을까요? 그렇죠. 네, 밥을 하려고. 그렇죠. 못하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3시간, 4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아는 척하기 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바쁜 척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냥 3, 4시간 동안 열심히 레시피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맛있게 테이블에 세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를 중간에 이렇게 탁 해놓고 밑반찬 뭐 2개, 3개 놔두고 밥 자기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앉았어요. 제가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맛있는 거 맛없는 거를 잘 못 가리는데 김치찌개는 제가 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맛을 좋아하겠죠. 네. 자, 제가 이제 숟가락을 떠서 한번 이렇게 맛을 딱 댔습니다. 3초간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제 인생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어야 되죠? 근데 맛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뭐 요리를 뭐 연습한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 아니고 처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맛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초 동안이지만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3가지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맛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2그릇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와 고마움과 맛있다는 표현으로. 2번째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그릇 먹는 거죠. 3번째 방법은 맛이 없다. 그 맛이 없다는 게 정말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맛인지도 알 수 없는 요상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양념을 섞으면 제가 평생 맛보지 못한 이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맛이 없다는 게 no taste, 맛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말을 안 하는 2번째 방법은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칭찬을 하고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 되겠다, 맛이 없지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음식을 맛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그릇을 먹으면 네? 아내의 음식 솜씨가 평생 이럴 건지, 아니면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질 건지를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맛있게 먹으면 아내가 더 열심히 할까, 아니면 나는 평생 이대로 먹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나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박사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연구를 15년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했던 연구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집에 오면 엄마들이 궁금하죠? 네. 뭐가 궁금하냐면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잘 아는 가정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한테 얼마나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면 아이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다 틀렸대요. 이번에 망했대요. 너무 실수를 망해서 망했다고 울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고 하라 그랬지! 막 혼내는 거죠. 이제 둘째 아이는 반응이 달라요. 다 맞았대. 다 맞았대. 이번에는 분명히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도 상위 한 1, 2등 할 것 같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그럼 속죠, 그죠? 우리 아들 잘했어. 좀 가서 쉬어. 간식 해놨으니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입장이 바뀌는 거죠. 분명히 첫째는 다 틀렸고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했고 두 번째 아이는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못했고 이런 다양하고 반대되는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다른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현실보다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과 우려가 많아요, 항상. 그렇지만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은 현실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조금 더 밝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두 번째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가를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려주고 싶은 미국 장교가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미국 장교인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8년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같이 포로 생활한 장교와 장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8년간 꾸준하게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언제 구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장병들은 내가 지금 잡혔지만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에 미군이 와서 나를 구출해서 나는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쉽게 우리가 구출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견디고 견디면 언젠가는 구출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지속했죠? 8년 동안. 그래서 이 장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지쳐서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살아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무작정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죽었다. 포기하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미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미군이 언제 찾아서 나를 구해주겠어. 나를 처형시킬 것이다. 이렇게 현실보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죠. 할 희망이 없잖아요. 밥도 안 먹고 힘들어 쓰러져서 우울하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런 스토리가 사실일까? 사실이지 않을까를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보게 한 뒤에 시험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처럼 몇 개 맞았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이제 몇 개 맞았다고 얘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시험 친 걸 갖다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개 맞았다는 것과 진짜로 몇 개 맞은 거에 차이가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실력보다 좀 더 잘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실력보다 조금 더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 친구들이 있겠죠. 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도표에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0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본 케이스를 얘기하고, 1, 2, 3, 4, 5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 친구들. 만약에 5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5개 맞았는데 10개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그리고 마이너스로 오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만약에 10개 맞았는데 5개 맞았다 그러면 차이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만큼 부정적으로 본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의 학점, 대학교 학점을 제가 살펴봤더니 0일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때 성적이 가장 높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현실보다 더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없다고 걱정과 우려로 나쁘게 보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현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공부를 못한다. 왜 이럴까요? 나는 잘한다, 훌륭하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성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으니까 한국 대학생들은 어떨까? 아니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3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제일 공부를 잘하나?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미국 대학생들을 통해서 얻은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0일 때 자기 자신을 제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공부를 제일 잘했고,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공부를 더 못하고,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공부를 더 못한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가 더 공부를 못할까요? 더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가 공부를 더 못할까요? 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가 공부를 더 못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나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결과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게는 지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성적 신경 안 쓰겠다.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제가 어떤 실험을 또 했냐면, 과연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 현실을 바라보는 아이들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나쁘게 보면 볼수록 우울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볼수록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언제 우울이 가장 약하냐면 0일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때 우울이 낮고, 더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울이 올라가고,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울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자기 자신을 현실 그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울한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오른쪽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안 받쳐줍니다. 취업도 떨어지고 연애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죠.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좀 면접하는 사람이 잘못됐나 보다. 쟤는 나를 보는 눈이 없나 봐.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을 어떻게 차버릴 수 있을까? 2번 따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3번, 4번, 5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고 성과가 낮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훨씬 더 우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